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두 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적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자유로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운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힘들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투자란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기왕 들어온다니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저에겐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식탁을 차려주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웠던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고 정말 맛있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에 그간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채소 요리로 풍성했던 밥상이 어묵볶음과 김치 정도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달랑 계란 프라이와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두 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날로 제 집의 가장 큰 방이었던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들었지만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으로 TV까지 옮겨가 주말에는 거실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대화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도 사라져버린 거실에서 덩그러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을 보며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간소하게라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내가 남이 된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들어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방 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끔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사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집하고 생활비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너희가? 아들에게 되묻자 며느리는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집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근교의 타운하우스를 사서 조용히 지내는 내겐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랑 나가서 차 마시고 오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친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친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집도 다 빼앗기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내내 의심만 해왔던 제 마음속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지금 저희 돈도 없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리면 너희도 알아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 건 너희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내 집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편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걸 내버려 두고 평생 살 거라 생각했니? 내가 없는 이 집을 너희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친구네 집 근처 타운하우스 구경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구해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참으로 기쁩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적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자유로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운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힘들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투자란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기왕 들어온다니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저에겐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식탁을 차려주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웠던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고 정말 맛있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에 그간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채소 요리로 풍성했던 밥상이 어묵볶음과 김치 정도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달랑 계란 프라이와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2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날로 제 집의 가장 큰 방이었던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들었지만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으로 TV까지 옮겨가 주말에는 거실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대화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도 사라져버린 거실에서 덩그러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을 보며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간소하게라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내가 남이 된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들어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방 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끔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사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집하고 생활비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너희가? 아들에게 되묻자 며느리는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집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근교의 타운하우스를 사서 조용히 지내는 내겐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랑 나가서 차 마시고 오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친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친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집도 다 빼앗기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내내 의심만 해왔던 제 마음속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지금 저희 돈도 없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리면 너희도 알아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 건 너희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내 집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편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걸 내버려 두고 평생 살 거라 생각했니? 내가 없는 이 집을 너희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친구네 집 근처 타운하우스 구경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구해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참으로 기쁩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적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자유로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운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힘들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투자란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기왕 들어온다니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저에겐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식탁을 차려주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웠던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고 정말 맛있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에 그간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채소 요리로
풍성했던 밥상이 어묵볶음과 김치 정도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달랑 계란 프라이와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2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날로 제 집의 가장 큰 방이었던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들었지만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으로 TV까지 옮겨가 주말에는 거실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대화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도 사라져버린 거실에서 덩그러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을 보며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간소하게라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내가 남이 된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들어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방 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끔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사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집하고 생활비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너희가? 아들에게 되묻자 며느리는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집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근교의 타운하우스를 사서 조용히 지내는 내겐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랑 나가서 차 마시고 오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친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친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집도 다 빼앗기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내내 의심만 해왔던 제 마음속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지금 저희 돈도 없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리면 너희도 알아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 건 너희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내 집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편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걸 내버려 두고 평생 살 거라 생각했니? 내가 없는 이 집을 너희의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친구네 집 근처 타운하우스 구경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구해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참으로 기쁩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적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자유로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운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힘들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투자란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기왕 들어온다니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저에겐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식탁을 차려주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웠던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고 정말 맛있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에 그간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채소 요리로 풍성했던 밥상이 어묵볶음과 김치 정도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달랑 계란 프라이와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2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날로 제 집의 가장 큰 방이었던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들었지만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으로 TV까지 옮겨가 주말에는 거실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대화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도 사라져버린 거실에서 덩그러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을 보며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간소하게라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내가 남이 된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들어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방 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끔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사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집하고 생활비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너희가? 아들에게 되묻자 며느리는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집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근교의 타운하우스를 사서 조용히 지내는 내겐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랑 나가서 차 마시고 오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친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친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집도 다 빼앗기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내내 의심만 해왔던 제 마음속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지금 저희 돈도 없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리면 너희도 알아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 건 너희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내 집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편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걸 내버려 두고 평생 살 거라 생각했니? 내가 없는 이 집을 너희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친구네 집 근처 타운하우스 구경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구해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참으로 기쁩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적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자유로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운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힘들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투자란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기왕 들어온다니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저에겐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식탁을 차려주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웠던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고 정말 맛있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에 그간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채소 요리로 풍성했던 밥상이 어묵볶음과 김치 정도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달랑 계란 프라이와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2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날로 제 집의 가장 큰 방이었던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들었지만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으로 TV까지 옮겨가 주말에는 거실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대화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도 사라져버린 거실에서 덩그러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을 보며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간소하게라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내가 남이 된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들어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방 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끔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사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집하고 생활비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너희가? 아들에게 되묻자 며느리는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집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근교의 타운하우스를 사서 조용히 지내는 내겐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랑 나가서 차 마시고 오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친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친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집도 다 빼앗기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내내 의심만 해왔던 제 마음속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지금 저희 돈도 없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리면 너희도 알아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 건 너희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내 집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편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걸 내버려 두고 평생 살 거라 생각했니? 내가 없는 이 집을 너희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친구네 집 근처 타운하우스 구경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구해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참으로 기쁩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적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자유로움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운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힘들어요. 전세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투자란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기왕 들어온다니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저에겐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가 식탁을 차려주었고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웠던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고 정말 맛있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에 그간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채소 요리로 풍성했던 밥상이 어묵볶음과 김치 정도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달랑 계란 프라이와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수고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가 2명이라 방이 좁아서요.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여자인 제가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날로 제 집의 가장 큰 방이었던 안방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묘한 허전함이 들었지만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으로 TV까지 옮겨가 주말에는 거실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대화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도 사라져버린 거실에서 덩그러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을 보며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간소하게라도 준비해 줄 수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내가 남이 된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들어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방 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끔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가 투자한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어요. 사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좀 더 있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집하고 생활비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이 저희 거잖아요. 미리 대출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너희가? 아들에게 되묻자 며느리는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집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까지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근교의 타운하우스를 사서 조용히 지내는 내겐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랑 나가서 차 마시고 오세요. 제가 집에 있으니 친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친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집 팔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다 집도 다 빼앗기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내내 의심만 해왔던 제 마음속을 단숨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지금 저희 돈도 없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리면 너희도 알아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 너희가 들어온 건 너희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지. 내 집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편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 같구나. 내가 이걸 내버려 두고 평생 살 거라 생각했니? 내가 없는 이 집을 너희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친구네 집 근처 타운하우스 구경하러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구해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뒤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 참으로 기쁩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리라.